은퇴 후의 삶은 마치 새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터와 가정을 위해 달려온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드디어 자유다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밀려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채워진 삶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감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오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여백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꿈과 목표입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결코 허무하게 보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는 한 73세의 어르신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바보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루를 꽉 채울 스케줄을 짜보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산 등으로 시간을 계획했죠. 처음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라며 걱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산에 오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A message from the Virgin Mary. The urgency of spiritual preparation for the end times. Dear fellow Catholics, welcome back to our channel. May this message find you enveloped in the peace of Christ, and may today's video inspire and guide you on your spiritual journey. We invite you to stay with us until the end and subscribe for more enriching content. Together, let us walk this path of faith, preparation, and hope. The Virgin Mary has delivered an urgent and profound message to humanity, a warning that cannot be overlooked. This revelation speaks directly to the challenges of the end times, addressing the dangers of turning a blind eye to her call.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꿈, 나의 열정, 나의 취미를 다시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무슨 취미를 가지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면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또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그런 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작정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지를 차근차근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어느새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채워나갈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자신만의 기쁨의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씨앗 하나 심는 것조차 서툴고 낯설겠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사랑을 담아 돌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나는 딱히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시도입니다.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를 해보는 등 무엇이든 경험해보세요.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복지관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양한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예, 도자기 공예, 댄스 스포츠, 사진 촬영 등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세가 넘었다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루 10쪽만 읽는 독서법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도 좋고 서점에 가서 서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작은 투자로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며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취에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만의 소소한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기쁨이 모여 큰 행복이 되는 법입니다. 배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보세요.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인생의 가치를 더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동영상이나 무의미한 콘텐츠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한 번의 최적의 정보량은 약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5가지에서 많아야 9가지 정도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쇼츠와 같은 짧고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는 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잉 정보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며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방치하며 혼자 웃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 세상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탈 때 저처럼 스마트폰 대신 주변 사람들의 신발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종류의 신발이라도 각자의 사용, 방식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 보이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누군가는 새 신발을 멋지게 신었고 또 누군가는 오래된 신발을 꾸준히 애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 속에서 사람들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죠. 저는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어서 가끔 사람들 모습을 크로키로 끄적입니다. 처음에는 잘 그리지 못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몇 권의 스케치북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의 자세나 표정, 패션 등을 통해 그들의 취향과 삶의 일관성을 발견하는 과정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경험입니다. 단순히 화면 속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깊이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단기적인 만족감을 위해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것은 마치 달콤한 음료를 계속 마시다가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반면 주변을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교감하는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선 안에서 취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싸거나 위험한 취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 60대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아직 괜찮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 분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농구를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어란 주제를 이해하고 자신을 아는 능력을, 수학은 분수를 알고 자신이 가진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몸 상태와 삶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과 관계 등 모든 자원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집에만 머물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외부 활동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도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단절됩니다. 결국 고독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나가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적절한 신발을 신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기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상체와 하체를 모두 활성화시키는 전신운동입니다. 또한 목적지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산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옆 동네 3번째 전봇대까지 다녀오기라는 목표를 스스로 정해보세요. 그렇게 특정 장소를 설정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단순한 외출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변화하는 세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생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매일 나가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라면 서로 적어도 3시간씩은 따로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같이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쉽고 외로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시간 정도 나갔다 오면 건강에도 좋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도 생깁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특정 장소를 설정하고 외출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밖으로 나가면서 세상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한계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관찰하며 자신의 취미를 찾고 새삼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고 관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